슈퍼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장과 도약을 돕는 강은하입니다. 지난 2개의 강의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는 창업을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는지 기관과 지자체와 각종 웹사이트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 그다음에 선발되셔서 또는 선발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반드시 거쳐야 할 프레젠테이션을 좀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중 점검, 준비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관문 프레젠테이션 준비라고 제가 타이틀을 적어뒀는데요. 오늘 하나씩 함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실 수 있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5개의 기관과 또 1개의 상권 정보 사이트까지 함께 알려드렸는데요. 각각의 그 지원하는 사업 계획서 요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각의 사업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저는 오늘 준비가 어느 정도 되셨다라는 가정하에 그 다음 단계인 발표로 넘어가니까요. 그 부분을 약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사업 아이템을 잘 준비했는데 너무 좋은데 이게 말로 잘 안 되네 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거고요. 진정성을 잘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그 진정성이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남기까지 참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의 진정성을 한번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발표를 들으시는 물음표가 느낌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세밀하게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이렇게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사업 계획서가 있는데 사업 계획서를 그냥 쭉 그대로 발표하시면 안 될까요?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다 넣고 안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글로 작성한 내용 또는 슬라이드로 작성한 내용을 목차나 제목부터 안에 있는 텍스트까지 다 그대로 읽을 거면 사실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굳이 발표를 할 필요가 없고요. 서면 평가로 끝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류로 서면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발표를 하게 하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발표를 하게 하는 IR 피칭을 하게 하는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해서 대표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는지 잘 알고 있는지를 거기서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데요. 자, 제가 피칭이란 단어도 쓰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단어도 쓰죠. 요즘 창업 시장에서는 트렌드에서는 다양한 또 신조어들이 많이 생겼는데 소개를 하나씩 해드릴 거예요. 우선 그 전에 왜 이렇게 발표가 중요한지를 제가 참여했던 한 기관에 제가 평가자로 참여했던 한 기관에 공개 가능한 선에서의 평가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평가를 발표 후에 이 평가를 통해서 지원금이 약간 그런 장학금 형태로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그냥 박수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평가라는 기준에 부합했던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볼까요? 사업화 내용이 30점이 들어가죠. 그리고 시장성과 참여도가 각각 20점씩 들어갑니다. 이 참여도는 지원 프로그램에, 교육 프로그램에 얼마만큼 참여를 했는지, 멘토링 참여 얼마만큼 받았는지, 적극적인지를 참여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말하자면 이미 더 바꿀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발전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바꿀 수 없어요. 내가 A라는 부문의 영역에 어떤 시제품을 가지고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 전혀 다른 없던 B 영역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사업화 내용과 시장성과 참여도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대면 발표 능력은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연습하시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술 수준과 보유기술 현황은 어떤가? 이거는 스토리 전개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력에 달려 있고요. 나머지는 주제에 알맞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지, 전달을 잘하는지의 발음 발성도 보고요. 진정성 있게 잘 전달하는지의 내용 적합성도 봅니다. 제가 이 대면 발표 평가에 30점의 평가를 했었거든요. 다른 여타의 심사위원들과 함께 평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중요하고요. 굉장히 자신 있게 하셨지만 자기 기준에 못 미치신 분도 있고 준비를 많이 해서 월등하게 발표를 잘 해내신 분도 있으셔서 상금을 타신 분도 있습니다.
상금이라 하면 장학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하나씩 더 볼까요? 자, 사업화 내용, 대면 발표 능력, 시장성 참여도인데 우선 사업화 내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참신성과 시장 조사가 타당한지를 보는 것입니다. 경쟁 제품 대비의 경쟁력이 있는지, 기능, 성질, 품질 등 또는 디자인이나 가격 등 5가지 요소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고요. 그냥 창업하겠다, 사업화하겠다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뭐 설문조사나 마케팅이 되어 있고 하려는 계획이라도 있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이 사업화 내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지금 발전 단계에 있는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내용이라고 실사례를 말씀드리긴 하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반조리 식품으로 만들어 먹는 경우들이 조금 있죠. 이미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데우기만 하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봉지만 열거나 버튼만 당기면 자동으로 발열이 된다든지 군대식으로 뭔가 그런 제품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그런 내용 중에 메뉴를 바꿔서 출시를 하려고 사업화하시려는 한 대표님이 계셨는데요. 프레젠테이션 발표 중에 첫 번째로 지적을 받았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지금 하시려고 하시는 사업의 내용과 시장 조사하신 내용과 규모가 완전히 다른데 왜 그 내용을 사례로 드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즉 내가 하려고 하는 동종 메뉴랑 관련된 시장 조사를 제시를 하셨어야 됐는데 전체적인 그런 반조리 식품의 시장을 너무 크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기업하고는 다른 범주인데 대기업에 이미 나와 있는 그냥 검색어 한 두 번 정도면 뉴스를 통해서 이 시장 규모가 얼마다 이 정도로 알 수 있는 어느 음식과 관련된 카테고리에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타깃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받으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게 반조리 식품이고 어떤 밀키트라면 그중에 더 디테일하게 사업을 좀 아주 규모 있게 다루지 않고 딱 타깃화해서 할 수 있는지를 내가 조사를 했는지를 보시는 게 좋고요. 그걸 조사를 내가 리서치 기관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는데 그런 상권 정보도 물론 알려드렸지만 가까이에 있는 학교나 아니면 가까이에 있는 아파트나 이렇게 해서 한번 소규모로 점포를 열어봤다 또는 팝업 부스를 열어서 해봤더니 괜찮더라 또는 설문조사로 한 회사의 작은 회사에 점심을 드시고 나오시는 그런 직장인들한테 이렇게 드셔보시게 하고 설문조사를 했다든지 이런 작은 노력들이 처음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노력이 반드시 필수는 아닌데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진정성이 액션으로 보여졌기 때문에 점수를 높게 살 수 있는 거고 발로 뛴 데이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점수가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오고가 평가가 되는 것이라고 팁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내용은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드렸을 때 성공 가능성의 척도를 가늠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걸 얼만큼 잘 어필해서 발표하느냐가 바로 대면 발표 능력입니다. 대면 발표 능력은 1대1로 기관에서 그런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공개적으로 평가를 받는 여러 가지 방식에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1대1 평가를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1대 다수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걸 어려워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둘 다 너무 잘하려고 하니까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이고 우리가 대화는 잘하지만 누구 앞에서 공식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본 경험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기술 수준 보유 기술 현황, 그다음에 스피치 전달력에 대한 걸 다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언급해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성과 참여도는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제품을 과연 만들었을 때 팔릴까? 이 서비스가 과연 사람들이 많이 선택할까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마찬가지로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혼자 하시는 창업에 대한 어떤 B2B, B2C의 역할에서의 프레젠테이션도 있지만 첫 번째 강의와 두 번째 강의에서 알려드렸던 창업 지원 기관에 가셔서 선발 받으시거나 계속해서 지원을 받기 위한 PT도 어느 정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거기에 염두를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나왔을 때 가장 그 큰 질문이 마케팅이 잘 어울리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다수가 많이, 이 표현을 쓸게요. 많이 무너지세요. 즉, 이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이 정도 마케팅은 내가 만들어 놓으면 해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라거나 아니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하셔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지쳐 있거나 근데 마케팅에 대한 방법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K-스타트업이라고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이제 공개 경쟁 형식의 프레젠테이션 방송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그런 방송 채널을 통해서 보셨을 때도 나왔던 대부분의 질문 중에 많이 대답을 못하셨던 부분이 자, 마케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셨던 사례자가 계세요. 이건 공개되었던 거니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마케팅은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세요. 네, 표정도 굉장히 좋으셨고 발표도 잘하셨는데 알맹이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가장 많이 공격형 질문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내용, 대면 발표 능력, 시장성과 참여도까지 이렇게 총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를 받는데요. 제가 그 스피치 영역만 평가를 하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다 심사위원들이 이 평가표를 하나씩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취합을 해서 이제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즉 발표하시는 본인만 내가 이 심사위원한테 잘 보이면 되겠지 또는 이 심사위원은 내 멘토였으니까 잘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거의 보는 영역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즉 어떤 기관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더라도 또 멘토를 참여했더라도 비슷한 형식이 나오고요. 교육생들이 다 같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모의 형식의 발표를 했을 때도 다른 뒷분들한테도 약식의 그런 평가표를 드렸었거든요. 거의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평가를 통해서 나를 좀 노출시켜보고 나를 객관화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평가표의 기준을 먼저 알려드리는 건 알고 시작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발표를 준비해야 되는지 조금 더 가늠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아까 처음에 제가 IR 피칭, 피칭 덱 이런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전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개념 하나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피칭하면 야구 선수 떠올릴 수 있죠. 네, 그 용어입니다. 던지다라는 합성어인데요. 자, 사업 계획서를 던져요. 이건 아니고요. 네, 딱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 아이템을 딱 드린다라는 내용의 피칭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데크라고 해서 그냥 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업 계획서를 얘기를 합니다. 다만 그냥 일반적인 설명형 프레젠테이션과 달리 돈이 투자가 되고 지원이 되는 그런 형식의 경쟁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보통은 IR 피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기업에서 짧은 시간 안에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받기 위해서 펼치는 발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은 10분 정도 발표를 하고 PT를 하고 5분에서 또는 20분 정도까지 질의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발표보다는 질의가 좀 더 긴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즉, 발표는 오케이,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가 궁금한 거 한번 물어볼게요. 라고 해서 뒤에 2차, 3차 발표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하나씩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에서 많이 무너질 수 있다. 질문에 대한 공격형 수비가 잘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미 다 써놨습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공격을 덜 받을까?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나의 그 사업화를 위한 진심을 알아줄까의 구성을 한번 보면요. 연대기적으로 조직하는 걸 저는 제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유는 자, 옛날 옛적에 살았더래요. 행복했습니다. 이겁니다. 네. 이런 동화책 많이 안 팔렸어요. 그냥 구전으로만 전해졌죠. 네. 말하자면 뻔한 스토리, 서사적으로 진행이 되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 구성은 사업 계획서에는 필요하지만 피칭 덱에는 좀 덜 필요합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글과 말은 다릅니다. 자, 글은 이미 벌써 사업 계획서를 제출받아서 자료를 보시면서 발표를 평가해요. 그리고 들어요.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지원금을 얼만큼을 지원할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는데
자, 이 회사의 이름이 무엇이고 내가 이걸 하기까지 몇 번을 망했었고 힘들었고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었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에이,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하실 텐데요. 정말 마음에 손을 얹고 10분 중에 5분 이상이 서사적으로 구성을 하세요. 왜냐하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만들기까지 내가 들인 노력을 서정적으로 표현하시는데 서론을 다 쓰십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화면 건너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실 때 뭘 얘기하려는지 궁금해 하실 거고 뭐 공부하시면서 들으시잖아요. 자, 그런데 제 강의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정말 필요한 게 아니면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안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 사업이 얼마나 돈이 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사회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스토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죄송해요. 제가 이런 표현을 쓴 건. 그 정도로 강하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서론에서 내용을 걷어내셔야 되기 때문에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심사평가자 또는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은 뭘까요? 이게 팔릴까? 네. 이게 잘 될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면서 발표를 들으실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해답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즉, 서사적인 구성이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하는 구성이거나 또는 기존에 있는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나의 대안을 제시하는 구성이거나 또는 투자해 주세요라는 동기 유발의 구성이 필요한데 오늘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가장 성공률이 높은 동기 유발 구성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먼저 청중의 주의를 끌어요. 시선을 집중하죠. 오프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족을 시켜주는데 내가 하는 사업의 내용이 어떤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지 설명하고요. 어떻게 이게 사업화될 수 있고 제품화될 수 있고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마케팅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 투자하시죠. 네, 자, 사시죠. 라고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이죠. 쉽게 얘기했지만 이걸 세분화해서 각 단계별로 어떤 내용들을 피칭덱에 담아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의 끌기입니다. 서론을 많이 걷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아이템의 이름 또는 아이템의 이름을 왜 이렇게 만들게 됐는지에 사업명의 어원을 자꾸 설명하지 마시고 자, 이런 내용이 담습니다. 흥미로운 경험담을 제시하시거나 아니면 아주 강인한 통계를 제시하시거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문장은 3문장이면 충분합니다. 3문장도 사실은 길어요. 5분 PT일 때는. 지금부터는 10분 PT를 가정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3문장은 인사를 제외한 다음 3문장입니다. 즉,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잘 들어주세요 하는 예고편인 거죠. 근데 질문으로 먼저 시작하시는 경우를 프레젠테이션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즉 질문을 했다면 실제로 청중이 나오는 또는 심사위원이 나오는 그 답변을 듣고 바로 받아서 연결할 수 있는 질문이면 괜찮은데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하루에 일회용품을 얼마나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혼자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중간에 질문을 했으면 대답을 들을 시간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질문 형식을 주지 않는 것이 좋고요. 이거는 능수능란하게 발표를 하실 분이 아니라면 연습을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 이 방식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흥미로운 경험담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흥미로운 경험담이 유쾌하거나 즐거운 일일 수도 있지만 조금 아픈 경험이거나 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범죄와 관련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유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큰 화재가 났는데 빨리 진압이 안 됐다든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 내 가족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뒤에 실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아, 이분이 정말 절실해서 이걸 개발하게 됐구나를 알게 되는 진짜 그분만의 사례이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 수 있죠. 그래서 한 분은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큰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이 사건에 가족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뒤에가 집중도 잘 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뭐 여타의 꼬리 질문을 할 필요가 없었죠. 정말 절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 자료나 그런 뉴스 데이터를 제시하실 때는 그렇게 제시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없는 얘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질문 형식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현재 심각합니다,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세 문장으로 딱 정리하면 주의를 끌거나 앞으로 내가 9분 30초 동안 말할 내용을 30초 이내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사하고 처음 포문을 여는 거는 20초에서 30초 이내면 충분합니다. 그 넘어가면 나는 군더더기가 길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줄여주시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만족의 단계인데요. 사업 아이템의 시장 현황 분석이 이렇다라는 말씀 아까 잠깐 드렸었고요. 그런 결과치를 또 현황 분석만 많이 제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궁금하지 않다 그랬죠. 네, 자 알아요. 근데 그 당신께 뭔데요? 이게 궁금한 거기 때문에 이 현황 분석도 마찬가지로 서론만큼 많이 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사위원이나 투자자들은 이 뒷얘기부터 궁금한 거니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분 이내로 줄여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러한 현황이기 때문에 뒤에가 더 필요하니까요.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제공할 거예요. 입니다. 자, 만족 단계는 그거고요. 가시화 이 부분에 가장 많이 힘을 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분 PT다 앞에 오프닝을 정말 인심 좋게 30초 드렸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이 7분 정도 가까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의 배율을 그렇게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긍정적인 가시화와 부정적인 가시화가 있습니다. 긍정적은 이거 쓰시면 이런 게 좋아요. 이거 해보세요. 라는 거고 부정적은 이거 안 쓰시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두 가지 방법인데요. 제가 제시하는 이 제품을 제가 제시하는 이 서비스를 해결하시면 이런 강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의 현황에서 문제가 됐던 점을 두 가지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목록화해서 제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게 없으면 불편하다. 이걸 하지 않으면 불편하다, 좋지 않다, 이걸 하면 더 좋다라는 걸 계속 강조해 주시는 거죠. 여기가 70% 정도의 비중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마지막 행동을 유발하는 것은 결정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자, 투자해 주세요도 있지만 자, 검색해 주세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처음에 알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나가시면서 마련된 브로셔를 좀 참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라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발표 이후에 당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하나 더 단계를 알려드리는 거죠. 또는 신청해 주시면 샘플을 보내드리겠습니다라든지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각 그 군마다, 제품군마다, 서비스군마다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고 뭔가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뭐 1+1 쿠폰을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라든지 오늘 제 발표를 사진을 찍어서 여러분이 SNS에 올려주시면 등등등 많겠죠. 자,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1분 1초도 마케팅에다 쓰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평가할 때는 사용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발표자로서 평가할 때는 고객을 만날 때 B2B, B2C일 때 가능한 거고요. 심사자 앞에서는 조금 겸손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 개인의 이익만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걸로 내가 한번 사업을 일으켜 세워보겠다 이러시는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평가하다가 한번 좀 크게 웃은 적이 있는데 네, 패기 넘치고 좋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많은 평가자들과 동등하게 기준에서 비교가 된다고 생각했을 때 개인의 이익을 가진 분을 정부 예산을 써서 지원을 드릴까요? 사회의 이익을 환원할 수 있는 분을 정부 예산을 쓸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떻게 마지막 행동 유발 멘트를 하셔야 되는지 알겠죠? 제가 만든 제품이, 제가 만든 서비스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데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같이 바꿀 수 있습니다. 라는 식의 멘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가시적인 것이 아니라 잘 되어 있는 것에 마지막으로 포장 리본 하나 매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동 유발은 고객하고 접점일 때 또는 심사평가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이 유튜브에 찾아보실 수 있는 IR 피칭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무료로 그냥 풀려져 있고 공개되어 있고 이미 성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한 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의 김봉진 대표의 2012년도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말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뭐 지금과 약간 내용이 달라요. 이러실 수 있는데 꽤 많이 성공하신 지금 스타트업으로 성공하신 분의 초기의 발표를 보실 수 있어요. 찾아보시면 구성을 어떻게 하는 식으로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시간에 닭이 몇 마리 저희 앱을 통해서 죽는지 아십니까? 806마리가 죽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자, 피자로 시작하지 않고요. 치킨으로 시작했어요. 피자보다는 치킨이 주문량이 훨씬 많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청중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풀어가는 겁니다. 즉, 저희 배달의 민족은 이런 앱입니다. 언제 만들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고 이거부터 시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고 지금 애정하고 있는지를 이 단적인 사례 한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중간에 보시면 정부에서 어떤 상을 받았고 표창을 받았고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후반부에 나옵니다. 마지막에 또 행동 유발로 자 검색창에 배달의 민족 한번 쳐주시면 이렇게 저희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라고 행동을 유발하는 단계까지 정말 정석대로 프레젠테이션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께서 발표 불안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 통해서도 봤더니 진짜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발표는 연습을 통해서 바뀔 수 있다. 나를 다양한 발표 환경에 노출해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많이 좋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녹음해 보시고 녹화해 보셔서 자꾸 셀프 모니터링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피칭 덱을 완벽하게 다 작성하신 다음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수정하시면서 연습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정말 창업으로 성공하실 수 있는 그날까지 연습이 가장 큰 힘이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